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리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심리검사의 유형, 그리고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기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업 심리학에서 나오는 주요 심리검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심리검사를 전부 다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만 실시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심리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지능검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능검사 한 번 정도는 해본 기억이 났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직까지 기억이 남은 아픈 것이 있습니다. IQ 검사를 했는데 제가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126, 심지어는 13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구나. 저렇게 놀면서 해도 점수가 높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해야 갱신이 저 친구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머리 때문이구나. 이래서 한때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남들보다 암기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책 다 외운 사람, 한과 이운 사람 나가 놀기. 저는 계속 나가 놀았고요. 국어 시간에 시 제일 먼저 빨리 외우는 사람 저였고요. 그래서 나는 암기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 검사는 우리가 일반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언어, 수리, 동작 능력을 종합하는 검사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실 지능검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 수학적 지능을 많이 측정을 합니다. 자, 이 지능검사의 목적을 보면은 개인의 어떤 지적인 능력 평가 수준을 파악하고, 또 개인의 어떤 인지적,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의 특성을 파악하고, 임상적 진단의 명료화를 하기 위해 사용되고, 또 기질적 뇌손상 유무, 또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적 손상 평가, 이것도 지능검사에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치료 목적을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능검사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능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카텔의 지능 이론이 있습니다. 카텔의 지능 이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요. 유동성 지능과 결정적 지능이다. 그래서 이 유동적 지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선천적 지능이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것이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쇠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세까지 발달되다가 33세 이후 감소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 간의 유사성이나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 지능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 요인을 받는 지능, 또 연령과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환경에 따라 40세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발전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요? 저는 두 개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먹을수록 책을 안 보면은 이제 책을 아예 못 보게 되죠. 저도 만약에 제가 다시 42살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격증까지 하면은 39살 때부터 공부를 한 것이죠. 39살 때부터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공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39살 때부터 지금까지 직업이니까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결정적 지능에서 IQ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비율 지능지수와 편차 지능지수가 있다. 지능이죠. 지능지수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은 대부분 과거에 어떤 지능검사는 다 비율 지능검사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인 IQ 산출 시 사용하는 것인데 비례검사가 대표적인 비율 IQ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비율 지능 지수는 정신 연령과 생활 연령과 대비해서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이죠. 편차 IQ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IQ 계산법이고, 웩슬러 지능 검사가 이제 대표적이다. 요즘은 이제는 편차 IQ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가 평균에서 이렇게 떨어진 정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웩슬러 표준 편차는 15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준 편차 구하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개정판 스탠포드 비례 검사의 경우에 표준 편차를 16으로 척도를 사용합니다. 이 지능 검사의 종류, 뭐 스탠포드 비례 검사. 그래서 뭐 비례 시몽은 1905년에 비례 시몽 검사를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뭐 루이스 터먼에 의해서 오늘날 사용되는 정교한 이런 스탠포드 비례 검사로 IQ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검사죠. 이 스탠포드 비례 검사는 지능 지수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검사로 개인의 어떤 지적 능력을 정신 연령과 생활 연령, 비율 IQ죠. 이런 대비를 통해서 비율로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1960년판 고대 비례 검사를 제작을 했고, 이런 비례 검사는 정신 연령, 생활 연령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는 이런 내담자의 어떤 직무 능력을 두 가지 능력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대표적인 검사죠. 그래서 두 가지 직무 능력을 언어성 능력과 동작성 능력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검사고, 자, 편차 지능지수 방법을 이제 사용한다는 것이죠. 편차 지능지수 방식을 사용하고 평균 100, 표준 편차 15를 적용해서 산출한다. 뭐 검사의 구성은 11개의 하위 검사로 돼 있고 6개의 언어 검사, 5개의 동작 검사로 구별이 돼 있죠. 당연히 이제 뭐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를 통해서 이 검사의 해석을 보면은, 만약에 이제 언어성 지능이 높고 동작성 지능이 좀 낮은 경우에는, 자, 교육적 배경은 높고 이제 교육적 요소에 의한 지배 활동이 지적 활동이 지배적인 사람이다. 이런 교육적 요소에 의한 어떤 지적 활동이 지배적인 사람이 언어성 지능이 이제 동작성 지능이 높게 나오는, 언어성 지능이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동작성 지능은 좀 낮게 나오고, 이와 반대일 경우, 자, 언어성 지능이 낮고 동작성 지능이 높을 경우에는 교육 수준은 좀 낮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대처 능력을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반응 내용, 뭐 반응 양식, 뭐 언어적 표현 방식을 토대로 심리적 특성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의 내용을 보면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 자,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 문제, 산수 문제,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 예, 동작성 검사로는 이제 바꿔쓰기, 뭐 빠진 꽃 찾기, 토막 짜기,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잠깐 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언어성 검사 기본 지식으로는 이제 개인이 가진 기본 지식의 정도, 뭐 숫자 외우기, 단기 기억력, 어휘 문제,
이제 일반 지능의 주요 지표가 되고 학습 능력과 일반 개념 정도를 나타낸다. 뭐 산수는 수개념일 테고, 뭐 이해 문제, 일상 경험의 응용 능력, 도덕적 윤리적 판단 능력이 되고, 자, 공통성 문제는 우리가 유사성 파악 능력과 추상적 사고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다. 자, 동작성 검사는 이제 빠진 곳 찾기, 사물의 본질과 비본질 구분 능력, 뭐 시각의 예민성, 또 차례 맞추기,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인 능력, 자, 토막 짜기, 이런 지각적 구성 개념, 공간 표상의 능력을 좀 보는 것이죠. 시각, 뭐 운동 협응 능력, 모양 맞추기, 지각 능력과 재구성 능력, 시각, 운동 협응 능력, 뭐 바꿔쓰기, 단기 기억 및 민첩성,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을 이제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성격 검사, 16 성격 요인 검사. 이것은 전 1949년에 카텔이 자신의 성격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안한 검사 도구겠죠. 그래서 성격 특성과 연관된 4,500여 개의 개념에서 최소한의 어떤 공통 요인으로 추출한 16개의 요인을 토대로 해서 정상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것이죠. MMPI는 정상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좀 우울 증세가 있는 뭐 이런 사람을 측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격 5요인 빅5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1981년 골드버그는 기존의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된 이러한 성격 5요인 모델을 새롭게 발전시켰죠. 이를 빅5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직업 워크넷에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을 하게 되면은 L형의 성격이 바로 이 빅5 검사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워크넷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코스타와 맥크레이가 이를 토대로 해서 뭐 애니오 검사를 개발을 했다고 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격 5요인이라고 한다. 자, 성격 5요인, 뭐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완전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 외향성은 이제 뭐 리더십, 사교성과 관련이 있죠. 호감성은 그 휴머니즘, 또 타인에 대한 배려, 겸손 이런 거. 성실성은 책임감, 뭐 목표 지향성, 유능감 뭐 이런 거에 포함되어 있고, 이 정서적 불안정성은 이제 불안, 분노,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 취약성 이런 것이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의 개방성은 상상력, 문화, 정서, 경험 추구, 지적 호기심. 그래서 우리가 직업 선호 검사 L형을 하게 되면은 요 정서적 불안정성에서 이런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높게 나올수록 불안한 걸로 나오는 것이죠. 한번 나중에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격 검사,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 검사 MBTI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했던 검사인데, 이거는 전 간이 검사로 이제 만들어서 좀 하고, 또 정밀 정확한 검사로 또 해보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한번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의 어떤 분석 심리학에 의한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해서 고안된 이러한 자기 보고식의 강제 선택 검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4개의 선호 경향을 통해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4가지 선호 경향을 보면은 뭐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이거는 우리가 MBTI 이론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향 내향은 내 에너지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의 초점. 만약에 내가 미술 전시관에 가지 않고 갔다 온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미술관에 그 그림을 보니까 너무 좋던데,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좋아.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것도 이런 외향적인 성격에 포함이 된다. 굉장히 이제 좀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내향적인 사람은 외부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뜻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에너지 방향이 자기 내향에 있다. 이제 감각과 직관, 이거는 인식의 방향이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감각과 직관은 내가 오감에 의해서 경험한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인식의 방향이 이제 정해지고, 직관은 어떤 육감, 나의 육감, 영감, 이런 걸로 인해서 방향이 정해지죠. 자, 사고와 감정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결정 방향이 이루어지죠. 어떤 논리적, 체계적,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내 관계 지향적인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탁을 하면 과감히 거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거절하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절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판단과 인식, 이거는 어떤 생활 양식의 방향인 것이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항상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유유자적 편안하게 그냥 걱정 없이 살아가느냐, 이런 생활 양식의 방식이 이제 여기에 정해진 것이죠. 자, 이 MMPI는 아마 여러분들 검사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 우울 증세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하죠. 566만으로 되어 있고 yes, no로 대답을 하고, 그래서 이 임상척도로는 어떤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 특성, 여성 특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내향성, 이런 걸 주로 이제 측정하고, 그리고 각 척도별로 70점 이상일 경우에 정신병리를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70점이라는 것은 상대적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수죠. 기준 점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준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척도별로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정신병리를 예측할 수 있다.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타당도 척도 4가지 우리가 있습니다. 무응답 척도, 그리고 허위 척도, 신뢰성 척도, 규정 척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무응답 척도는 566문항 중 이러한 무응답 척도가 30개 이상이면은 그 척도의 높이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 문항이 10개 이상이면 그 검사는 완전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허위 척도는 내가 어떤 모험적인 모습을 보이게 해서 낮게 측정하는 것이죠. 또는 높게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L 척도의 점수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신감을 인정하는 그런 자신감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고, 또 지각력이 우수하고 독립적이며 자기 신뢰감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L 척도가 높은 사람은 반대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어떤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위 척도, 신뢰성 척도, 뭐 일반적으로 드물게 반응하는 특성을 측정하는 것인데, 자, 이런 그 신뢰도 척도가 높다는 것은 이런 검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열증과 우울증 같은 심리적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 피검사자의 부주의, 또 질문 항목의 이해 부족 또는 협력 부족, 채점상의 커다란 오류 등을 검출하기 위해서 64개의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교정 척도는 우리가 비협조적 저항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정 척도가 24점 이상으로 높으면 좀 방어적 태도를 나타내며, 소점 11점 이하로 낮으면 이 방어적 태도가 열버져 과도하게 솔직하고 자기 비하적인 이러한 매도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MMPI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리 쪽으로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MMPI 전문가 과정 뭐 이런 것을 별도로 또 수강하셔서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적성검사. 우리가 지능검사는 일반 능력검사지만은 일반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적성검사는 특수한, 특별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분야에 특정하게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능이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능력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에 비해서 이러한 적성은 어떤 구체적인 특정 활동이나 작업에 대해서 어떤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견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성 검사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 잘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그 부서에 그 직무를 수행을 했는데 정말 성과도 좋다 그러면은 그 검사는 어떤 예언 타당도가 높은 것이, 예측을 잘 한 것이죠. 그래서 1940년대 이후에는 이 적성검사를 직업 및 산업군대의 어떤 인사 선발과 배치 등의 어떤 사회적 배치 등에 이제 활용을 했죠. 자, 이 적성검사의 종류는 우리가 일반 적성검사 GATB, 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전 그 미국 노동청의 고용위원회가 1945년에 연구 개발한 일반적 적성검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노동청의 그 오넷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탑재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를 해가지고 워크넷에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측정 방법은 뭐 지필검사 11개 검사. 자, 여기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 이 GATB를 통해서 9가지 기본적 능력을 측정합니다.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뭐 사무 지각, 공간 적성, 형태 지각, 그리고 운동 반응, 손가락 재치, 손 재치. 그래서 15개의 하위 검사를 통해서 9가지 적성이 측정되고, 또 15개 하위 검사 중 11개는 지필 검사고 4개는 기구 검사다. 한번 이걸 표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필 검사, 자, 하위 검사가 11개죠. 기구 검사가 4개고, 예, 밑에 분해 검사죠. 분해 검사.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적성되는 검출이 이제는 요 공통적인 거 빼놓고는 9가지 적성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위 검사명 하나에 2개씩 검출되는 적성이
하위 검사명이 있죠. 뭐 입체 공간 검사와 어휘 검사와 산수 수리 검사는 공통적으로 지능 검사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면서 공간 적성, 언어 능력, 소리 능력 이렇게 두 가지 적성이 검출이 되죠. 그냥 이 정도 JTB는 검사한다 라는 것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성숙도 검사. 이거는 클라이티스가 개발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검사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진로 탐색이 잘 됐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 태도 및 능력이 얼마나 잘 발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이런 표준화된 진로 발달 검사 도구다. 그래서 이 진로 성숙도 검사는 동일 연령대에서 어떤 그 직업 탐색이나 그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그 진로가 성숙됐느냐를 보는 것이죠. 대부분 동일한 연령에서 같이 하는 거지, 동일한 연령대에 살펴보는 것이지,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은 당연히 나이가 많고 학습이 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진로 성숙도 높겠죠. 그래서 동일 연령대에서 어떤 학생은 내가 정말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학생은 다 자기가 벌써 갈 길까지 정해서 진로 목표를 다 정해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얼마나 진로 성숙이 발달이 됐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죠. 네, 거기에는 태도 척도하고 그 능력 척도가 있죠. 태도 척도는 결정성, 뭐 참여도, 독립심, 지향성, 타협. 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결정성 같은 거 보면은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 뭐 결정성에 대한 이야기. 뭐 나는 졸업할 때까지는 진로 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건 참여에 대한 문제.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독립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한다는 것이죠. 능력 척도는 뭐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설정, 계획, 문제 해결. 주로 직업 선택 및 진로에 관련된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진로 발달 검사라고 해서 CDI라고 해서 슈퍼의 이론적 모델로 삼아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진로 발달 및 직업 성숙도, 또 진로 결정에 대한 준비도, 경력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준비도 등을 측정하시죠. 측정하는 것이죠. 진로 발달, 이거는 이제 경력 개발, 뭐 경력 발달, 이거 같은 용어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슈퍼에서는. 이제 경력 진단 검사, 여러 가지 이제 뭐 진로 결정 검사, 뭐 CDS라든지 자기 직업사항 또는 개인 직업사항 검사, MVS, 이거는 홀랜드 등이 이제 개발을 했고, 또 진로 신념 검사, CBI, 이거는 클론볼츠, 우리가 이제 진로 장애에 대한 문제로 인한 어떤 이런 진로 신념 검사를 실시를 했고, 그래서 자아인식 및 세계관에 관한 문제를 이제 확인한다. 자, 흥미검사는 이제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가 있죠. 이 스트롱 흥미검사는 그 세 가지 척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GOT, BIS, PSS 세 가지 척도로 이제는 채점이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직업 분류가 나오죠. 이건 홀랜드의 리아색 6개. 그 다음에 기본 흥미 척도는 이러한 그 리아색을 세부 척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25개의 세부 척도로 나누어서 또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 특성 척도,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 이런 것이 이제는 알아볼 수 있다. 예, 뭐 스트롱 흥미검사 활용은 뭐 자기 탐색이라든지 진학지도, 뭐 직업 선택 프로그램, 흥미 패턴, 뭐 이런 것들이 활용되죠. 자, 우리가 요거 이제 직업 선호도 검사 한번
워크넷을 한번 살짝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넷에 보시면은 이제는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 해서 들어가면은 요거 직업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 청소년 심리 검사가 있고 성인용 심리 검사가 있고, 일단 성인용 심리 검사로 들어가면 이렇게 직업 선호도 검사 S가 흥미 검사죠. 리아색이 나오는 거. 요 L형이 그 리아색 나오고 성격 오요인 나오고 생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직업 가치관 검사는 13가지 직업 가치관이 나오고 희망진보와 일치하는 정도 이런 것을 측정하고, 그리고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우리가 그 특별한 능력을 측정하는 이런 검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해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